학생이라고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건강에 위험 신호가 나온 거야. 그래서 네, 네. 일단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공부를 좀 잠깐 쉬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중국 경제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또 예전에 중국 경제 발전할 때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러니까 사회주의 우리도 진보 보수가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시진핑 리스크의 핵심이 느닷없이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네. 들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거에 그렇지. 우선해서 국가 안보 안전.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안보 안전의 하위 개념으로 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예. 이게 사실 시진핑 리스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그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타개가 될까라는 데 대한 우려들이 네. 전 세계가 많이 중국에 보내고 있는 시각이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마침 또 그런 외교적인 관점에서도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외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또 대만 쪽 전문이시잖아요. 더 중국 전문이시지만 대만 쪽 좀 잘하시잖아요. 새 총통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가 좀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또 더 긴장되는 모습인데 양안 전쟁 가능한 시나리오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 굉장히 예. 낮다. 그리고 특히 이제 라이칭더라는 대만 독립 성향의 그 사람이 당선이 됐고 네. 이제 라이 총통 시대가 열렸는데요. 예.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해상 봉쇄라든가 군사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 내부에서도 저렇게 계속 겁주는 게 그게 진짜로 유효하냐? 오히려 늑대와 소년처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소식도 있어요. 다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다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충실히 수행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양안 간의 군사 충돌이 생긴다면 필연적으로 미국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미중 간의 분쟁으로 가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하겠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다시피 대만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군사력이나 그리고 미국의 지원도 있고 세계 8번째 스커트 미사일 개발국이고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숑펑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웬만한 베이징, 상하이 심지어는 그 잘하시는 삼엽댐까지 다 사정거리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전쟁을 과연 이 대목에 지금 할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거기다가 여기는 135km라는 대만 해협이 있고 물론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하고 뭘 하겠지만 여기를 건너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바다를 135km로 와야 되잖아요. 네. 상륙할 때도 마땅치 않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거를 전부 감안했을 때 과연 이 시기에 중국이 이런 양안 전쟁이라는 건 중국의 대만 침공이죠. 그렇죠. 이거를 감행을 할까?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제재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 경제는 반도체 어디서 수급을 할 거며, 예를 들면 국제 제재. 그 다음에 중국도 세계 최강의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네. 석유. 그렇죠. 그럼 안 돌아가죠. 철거 황석. 요새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막 밀어내기 수출을 하지만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먹잖아요. 네. 돼지고기 사료 때문에 옥수수를 또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국도 공급망에서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걸 하는 이 가치가 더 높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좋습니다. 그리고 민진당도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자꾸 자극을 하는 것이 네. 별로 도움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막
복잡하지만 소강 상태로 저는 봅니다. 선택지로 노여는 있지만 선택하기는 참 어려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제 양안 전쟁은 그래도 선택지가 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또 다른 전쟁 한다면 통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거는 이미 전개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정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중국이 미국에 두었던 돈을, 미국 돈을 이제 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돈의 이동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 전쟁의 양상은 왜 온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의 영향력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갑자기 투매해 버리면 뭐 달러가 예.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서로 마찬가지지만 서로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조정을 하기 사실 오래됐어요. 조정한 지가.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미국과 연계돼 있으면 그 연관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관성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싶어지는 네. 그런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국 주도의 흐름을 새로 가지고 가보려는 노력도 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미국이 세계를 달러 패권으로 지배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해상 군사력과 뭐 이런 걸 하는데 중국도 인민폐 국제화를 외치고 있고 인민폐 결제를 외치고 있고 이러면서 뭐 자기네 생각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 세계의 그런 그 대외적 영향력을 행사를 실제로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미국보다 크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50개국 정도가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미국은 50개가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기들도 그런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는 이런 형태도 들어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으로 금 모으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 정부도 열심히 모읍니다. 사실 중국 내에 금도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의 일환이고 네. 그렇게 가는 건데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이 볼 때 문제가 생긴다면 뭐 건드릴 수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일본 플라자 합의도 다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종속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아마 서로 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이걸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전이고 미국이 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중국을 제1의 적으로 해놨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잘못 빌미를 주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이제 지켜보면서 그러나 큰 방향은 미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 여기에 이제 통화나 이런 것들도 연결돼 있지 않나.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네. 봅니다.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공감하고요. 그래도 특히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특히 22년 23년 동안에는 오히려 규모를 늘리다가 24년 들어서 이제 줄여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러우 전쟁이 있었고 러시아에 대한 그 스위프트 망에서 맞습니다. 배제하는 네. 금융 제재를 하는 걸 지켜본 거죠. 중국이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맞습니다. 지켜봤고 러시아가 이 금융 제재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한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어쩌면 만약에 중국을 이제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시킨다 하면 글로벌리 이 공급망이 더 빼곡하게 메꿔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보다 더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훨씬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위협으로부터 조금 사전에 이제, 방어하기 위한 체제를 네. 고민하는 것도 있지 그럼, 않을까. 예,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
그 글로벌 환경이라는 것은 미국이 짜놓은 그림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이건 네.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거기 그 오리엔트가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짜놓은 서방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어떤 흐름 속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압박을 당했는지도 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뭐 전쟁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나치게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독립된 형태로서의 국제 질서의 제정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지금 중국적 방식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미국식대로 하라는 거죠. 네. 우리도 우리대로. 그게 얼마 전에 아프리카 정상회담 하면서 중국 네. 아프리카 지금 중국이 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67조 원을 지금 한다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아요. 아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아프리카에다 67조를 투자를 하느냐 지원을 하느냐. 근데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거기까지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는 영향력이 안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데를 확실하게 잡아두겠다라는 투자입니다. 중국은 자기네들도 가난한데 경제 외교라는 걸 했어요. 네. 문화대혁명 그 전에 대학진 운동에도 아프리카 국가에 경제 외교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게 지금 갑자기 뭐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네. 1955년에 인도네시아의 제1차 반둥이라는 데서 비동맹회의 열렸을 때부터 우리가 제3세계 맹주다. 네. 그러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니네는 이제 G2니까 빠져. 그리고 인도 뭐 이런 데가 예. 나서서 지금 움직이니까 예. 방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우리가 좀-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또 중국과 글로벌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에 임해주셨는데 그 경영난과 토론합시다에서 이제 토론하신 그 소감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런 중국 경제나 이런 외교적 상황 하에서 좀 어떤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오늘 이제 우리 김 박사님하고 뭐 원래 경제 전문가시니까 훨씬 더 제가 아닙니다. 네. 얘기하기가 좀 편했고요. 아이고. 사실은 그 방송이나 이런 데가 이 뉴스라든가 이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짧게 가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유튜브의 경향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너무 네. 팩트 위주보다는 그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 제목이 좀 이상해도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토론한 거가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특히 중국에 관련돼서 이 한쪽만을 보지 말자라는 네. 말씀을 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두의 중국 시장도 세 개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한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니야. 그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쪽 면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도 중국만 보지 말고 좀 국제적인 어떤 흐름을 같이 본다면 어쨌든 선택은 뭐 기업의 정책 결정자든 아니면 개인이든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론 제한이 있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쪽 면만 보는 데서 조금 탈피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당을 공부했어요. 네. 중국 공산당을 공부했고
뭐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 의견이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 뭐 또 다른 거 들어보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 외교에도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되면 하면 되죠. 근데 선택해서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지금의 위기는 전부 복합 위기입니다.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폴리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다 얽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마 주신 고견이 우리 독자분들께 다차원적으로 중국과 이 세계의 질서를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